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9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선 비트코인 달러 일봉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계속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예, 비트코인은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이제 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제 수렴의 꼭지에 점에 다다라가고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9월 말일이 ETF 이제 승인 발표가 나기 때문에 방향성은 결정이 그 전에, 이 닿기 전에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 그 안에서 이제 큰 변동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4시간 봉 보도록 할게요. 4시간 봉 보시면 지금 이 흐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 골드만삭스 상승을 하다가 골드만삭스 그 발표 이후에 단기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해서 이 추세선 하단부까지 내려왔었고, 그리고 하단부를 디디고 올라가다가 이제 이렇게 단기 하락 채널을 만들어주고, 이 하락 채널을 깨면서 급락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보시면 이런 예, 이런 상승 흐름 대략적으로,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깨지면서 급락이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 패턴은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올 거로 이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상승 패턴이, 단기 상승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단기 상승 패턴이 나와서 보시면 이 4시간 봉에서 이제 50일 이평선까지 올라가고 나서 50일 이평선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52평선에서 다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이 추세선,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제 9월 30일, 시간적으로 9월 30일이 와서 승인이 거절된다면 돌파를 못 하겠죠. 돌파를 못 하겠지만 일단 흐름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인도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제 기대는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비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비트 이제 일봉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봉을 보시면 지금 이더비트 차트 같은 경우는 이 추세를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15일 이평선,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15일 이평선이 지금 돌려 세워졌었습니다. 돌려 세워졌는데 지금 일단은 이탈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며칠 더 머물게 되면 이제 좀 아예 하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4시간 봉을 보고 제가 추세선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이 단기로 이 추세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제 이더비트에서 이 추세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추세선을 회복해서 빠르게 반등이 나와서 올라와 주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흘러내릴 수 있다. 흘러내려서 이제 원래 목표치였던 그 0.024 자리까지 빠져줄 수 있겠다. 이제 제가 교체를 이때 했잖아요. 거의 1대 20, 1비트가 한 29이더 정도 될 때 교체를 그때 했었습니다. 10%를. 그거는 그냥 교체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빠지게 되면 추가로 교체를 다시 하는 겁니다. 추가로 제가 이제 비트코인 100이라는 물량에서 지금 10%씩 총 30%를 이더로 교체를 했는데, 나머지 10%를 또 교체를 하고 또 추가로 더 빠지면 또 10%를 교체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로 비트코인을 이제 이더로 교체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이더는 지금은 일단은 이 상승 추세는 깨졌다. 이더 밑에서 상승 추세는 깨져서 오히려 이제 하락할 그 여지가 좀 더 높고,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 0.030 이 자리, 예,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표시를 해드리면 지금 한 이 정도 자리 0.030 이 정도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이 자리까지 이제 이탈을 하면 0.025까지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더가 좀 더 약세로 이제 방향 전환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대시비트를 설명드릴게요. 대시가 어제 좀 하락을 했어요. 보시면 대시가 좀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해서 이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횡보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50일 이평선이 돌려 세우기 전까지 횡보를 하고 있다. 이 5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전 대시는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RSI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밑에 이제 RSI 차트를 보시면 이때 2016년 말에 16년 말 그리고 17년도 초 이때 대시가 상승하기 급등을 하는 대시 비트 차트에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보시면 이제 바닥을 찍고 이 RSI가 이렇게 상승 채널을 만듭니다. 상승 채널을 만들고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저는 그 패턴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 RSI는 49 정도 돼요. 49. 요때도 49였죠. 이때 49 자리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보시면 이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이 빨간색 15일 이평선과 이 초록색 50일 이평선의 위치를 한번, 모양을 한번 보세요. 지금도 이제 이 위치, RSI상 이 위치 보시면 빨간색 15일 이평선 그리고 50일 이평선 초록색 보시면 이제 50일 이평선이 아직은 옆으로 누운 상태인데 약간씩 각도가 이제 돌려 세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RSI 채널 위치상도 이제 반등이 나와줄 그런 위치로 저는 보고 있어서, 조만간에 이제 대시는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대시는 그냥 대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계속 홀딩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를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 캐시도 이제 하락을 했어요. 네, 물론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대시보다는 좀 더 약해요. 예, 약한데 왜 약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15일 이평선이 이 50일 이평선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 빨리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주는 게 먼저 우선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RSI 차트를 보면 이 RSI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도 대시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만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형 알트코인이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로 전환을 한 겁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리플을 설명을 드릴게요. 리플은 일단 어제도 이제 달러 차트를 먼저 설명을 드려서 오늘도 달러 차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달러 차트 1시간 봉입니다. 보시면 어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엘리어트 5파로 급등을 하고 조정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했는데 제가 어제 아마 이쯤에 방송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만약에 내가 리플이 없는데 리플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면 일정 부분은 살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안 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이제 그 리플 비트 차트로 좀 더 하락을 하면 그때 이제 사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틀린 게 됐죠. 상승을 했으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 하락 추세선을 타고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하락을 하면 확률은 낮지만 하락을 하게 되면 좀 더 이 하락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깨지 않고 그리고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플은 지금 보시면 그 달러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달러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가 이제 최종 5파의 수렴 중심이 되는 자리인데 0.57달러 정도, 0.57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면 이거는 다시 상승으로 충분히, 그 다음 상승, 이 파동이 1파라고 하고 이 파동이 2파라고 하면 이제 3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자리를 돌파하면 3파가 나올 수 있는 좋은 어떤 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못 샀던 분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리플을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타이밍은 오히려 저는 이제 안 들어가고 이 0.57달러를 돌파를 해주면 그때는 한번 리플을
진짜 조금 제가 갖고 있는 현금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현금에서 일정 부분 한번 살까도 지금 생각 중인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어요. 저도 결정을 못했고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돌파를 하면 그때 이제 제가 바로 저는 결정을 해서 할 상황인데 생각인데 일단은 이 자리를 돌파하면 리플은 이제 알트 중에서는 대장 알트가 될 거로 보고 있어요. 대장 알트. 대장 알트라고 하면 뭐냐면 상승장을 이끄는 대장 알트가 될 수 있는 게 리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는 모습이 먼저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플 비트 차트예요. 리플 비트 차트인데 보시면 제가 이제 리플 비트 차트로 비트를 리플로 교체하는 자리를 어디를 말씀드렸었냐면 저는 이제 이 자리와 저는 이제 이 자리까지 기다려 보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로 그래서 1비트가 제가 한 16,700개 그 정도 될 때 교체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자리까지 안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때는 제가 이제 이때 이 자리 반등이 나왔던 이 자리가 요때 요 고점입니다. 그리고 이 고점이 이 자리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리플 이제 비트코인을 리플로 교체할 타이밍으로 봤었는데 제가 이제 11선을 그려봤어요. 이 초록색 굵은 초록선으로 표시된 이 진한 초록색 이게 11선인데 리플 같은 경우는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11선에서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11선을 이제 어제 터치하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예, 터치하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리플은 다시 이제 재차 이제 이 11선이 올라와 줄 거 아니에요? 이제 11선이 시간이 지나면서 11선이 이제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거기 때문에 11선을 다시 한번 터치하면 큰 반등이 나오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달러 차트로 0.57달러였죠? 0.57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리플을 이때 이제 돌파했을 때 못 담은 게 좀 아쉽긴 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을 다 내가 모든 걸 모니터링해서 다 하면 다 그 수익을 다 취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의 신의 영역인 거고 아쉽지만 일단은 그래도 이제 대장주로서 리플을 계속 모니터링 할 필요는 있고 리플을 못 사신 분들은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 리플의 그 다음 차례로 갈 수 있는 대형 알트코인들을 내가 잘 관찰을 해서 먼저 이렇게 돌파하는 자리에서 그 수익을 챙기는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구글, 미국,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광고를 허용. ICO는 아직 안 돼. 예, 코인 리더스 기사인데요. 미국 테크 공룡 구글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미국과 일본에서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암호화폐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2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10월부터 기존 암호화폐 광고 금지 정책을 철회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미국과 일본에서 광고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이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광고를 이제 금지를 시켰었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과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 광고를 허용을 합니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허용을 할까? 라고 이제 한번 기사를 봤을 때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보시면 코인힐스라는 사이트예요. 코인힐스라는 사이트고 사이트에 보시면 이 마켓에서 거래소를 들어가시면 이 거래소 전체 이제 순위가 나옵니다. 순위를 보시면 1위가 이제 비트포렉스예요. 그리고 2위가 비트맥스, 3위가 비트플라이어인데 1위 비트포렉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거래소인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중국 거래소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비트포렉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지금 1위로 올라왔는데 이게 좀 들쭉날쭉합니다. 들쭉날쭉하고 약간 채굴형 거래소, 우리 자전거래 이런 게 좀 심한 거래소여서 실제 그 방문자 수에 비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는 거래소예요.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신규 내가 매매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대형 거래소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늘려서 자기들이 이제 대형 거래소인 것처럼 하면 신규 거래하는 신규 거래자들을 유치하는데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거래소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거래소를 제외한다고 하면 실제 1위는 전 비트맥스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맥스. 그리고 2위는 3위가 아니라 2위는 비트플라이어로 보고 있는데, 이 비트맥스는 어느 나라 거래소냐? 미국 거래소죠. 그리고 비트플라이어는 일본 거래소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계 1, 2위가 이제 미국과 일본이 됐어요. 미국과 일본 거래소가 됐기 때문에 그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 이제 핫할 때는 거의 상위 5위 안에 거래소들이 막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다 포진돼 있었습니다. 업비트, 뭐 빗썸, 뭐 코인원 이런 거래소들이 이제 상위 거래소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뭐 바이낸스, 오케이, 후오비 이런 중국계 거래소들이 이제 상위권에 포진돼 있었고요. 근데 이제 어느새 미국과 이제 일본 거래소가 탑 거래소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웃긴 게 구글이 10월부터 기존 암호화폐 광고 금지 정책을 철회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미국과 일본에서 광고를 하는 것을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웃기죠. 이런 타이밍들이. 저는 이런 타이밍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뭐냐면 얘네들이 다 준비를 끝내고 자신들이 만약에 이런 거죠. 거래량을 시장이 상승장으로 완전 돌입을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수혜를 보는 거는 거래소입니다. 시장이 기관들도 참여하고 기관들이 참여하면서 완전 대중들까지 전면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 그 수혜를 가장 보는, 블록체인에서 보는 회사들은 거래소예요. 일단 우선적으로 거래소들은 바로 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들이 우리나라 거래소가 만약에 1, 2위 하고 있을 때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 기관들도 들어오고 대중들도 들어오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막는다는 거죠. 막고 광고도 못하게 막고 이렇게 하다가 자신들 나라 미국과 일본 거래소들이 탑에 딱 들어오니까 바로 광고를 허용합니다. 이런 게 다 이미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못 느끼고 있지만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앞으로 긍정적이다. 우리 이제 투자를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이런 기사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2018년도 9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이 거의 이제 저는 하락의 끝자락, 어떤 터널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이제 좀 더 밝아져 터널이 끝나면서 어떤 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입하는 그런 이제 거의 시작 단계에 와 있는 이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저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어떤 소식들이 계속 이제 들릴 거로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